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편안한 표정으로 매우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서병수 연구위원님과 서병수 연구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네. 지금 반도체니 전기차니 지금 그런 거 만들 때가 아니네요. 그것도 필요하죠. 야, 근데 우주 산업이 이렇게 경쟁적인 산업이 됐을까요? 예전 같으면 어차피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 위성을 만들어 어차피 못 만들잖아. 근데 이 고민을 왜 해? 라는 거였을 텐데 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이 산업이 약간 만만해진 경향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 것도 하나 사자. 띄우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방산 무기 하는데 옛날 이제 자주국방 하면서 막 그때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나 지금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안보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논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뭐 국가 안보를 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돈 벌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번에 글로벌 기업 원래 제가 하던 방식 기업들 실적 발표 자료, IR 자료, 컨콜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예. 22개 기업을 분석을 했고요. 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로 기업 위주로요. 그 중에 이제 비상장사 2개 하고 독일 상장사 하나 빼고는 미국의 상장사들을 분석을 하면서 예. 앞으로 우리가 우주 산업을 키워가거나 우주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자 했고요. 그게 사실 이 보고서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22개 기업 중에서 제가 3가지 기업을 뽑아서 이 기업을 통해서 지금 우주 산업에서 어떤 투자 관점이라든가 산업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요 3개 기업이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어서 예. 그 기업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기업이 거기 이제 자료에서는 16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네. 스페이스 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주 산업을 전기차를 얘기할 때 테슬라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우주 산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370억 달러 170조 원으로 올해 초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도. 예.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잘 되니까 다른 애들 안 되는데 얘는 했냐는 거는 간단해요. 실질적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 성과는 뭐냐? 세계 최고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통해서 가격 비용을 확 낮췄고요. 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단위당 발사 비용이 훅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애들은 한 번 쏠 때보다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의 가격을 하니까 남들보다 로켓을 많이 쏠 수 있어요. 예. 로켓을 많이 쏘면은 자기가 원하는 인공위성을 깔고 싶다 할 때도 내 위성에다가 남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인공위성을 쫙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공위성 통신에서는 위성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3,300개의 위성도 갖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스페이스 X를 볼 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스페이스 X가 미군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정부 사업을 많이 들었다고 정부 들었어요. 사업 플러스 예. 군하고도 밀접해요. 그러니까 이미 2019년에 미 공군하고 해서 미 공군의 모든 전산 시스템이나 무기 체계들을 스타링크하고 연동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전용 위성 별자리인 스타쉴드라는 거를 발사를 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용으로 쓰는 위성 라인들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우주개발청이라는 SDA라고 소형 위성으로 쫙 가는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 프로젝트에도 이미 스페이스X가 들어갔고 미 공군 사성 장군이 테란스 오셔네스라는 분을 영입해서 군 내에서의 군사용 위성 개발 감독을 하는 총괄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굉장히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들이 이미 최소 아무리 짧게 봐도 2019년부터 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바로 스타링크를 연동시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무기 체계들이 스타링크하고 연동된 시스템이 됐던 거는 이미 미군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전에 나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아까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예. 국제 정거장에다가 얘네가 물자를 보내거나 이런 프로젝트로도 매출이 많았는데 그와는 별개로 군과도 밀접하겠고 최근에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 한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되면 대체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강점이 되는 거죠. 군과의 관계나 정부하고의 관계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회사가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고요. 제가 이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각 주체별로 네. 궤도에다가 발사를 한 주체들이 나오는데 예. 아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놓고도 해도 스페이스X와 나머지 기업들의 격차는 확연히 나요. 근데 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31개, 22개 쏜 기업이 중국의 국영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약간 상략을 하고 왔는데 중국이 작년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2등이었거든요. 유럽도 제끼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중국이 막대한 국가 돈으로서 때려박는데도 스타링크를 못 잡는 이유는 뭐냐? 네. 중국도 지금 일회용이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태양광 산업 할 때 보조금으로 때려박는 것처럼 가고 있고 정부 돈을 때려박는데 단위당 비용 10분의 1로 때려치니까 민간 기업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나 미국 군하고도 연동이 돼서 가고 있고 이 재활용 발사체 기술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예.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우주 인터넷, 예, 우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예. 예. 작년 12월자로 100만 명 돌파했거든요. 근데 21년 6월에 10만 명. 21년 2월에 겨우 10,000명 하던 게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현금이 쭉쭉쭉 꽂히는 구조입니다. 저건 예.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쓰는. 아닙니다. 전 세계 다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게 그런 거는 국가의 승인 통지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40몇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미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잘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데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나 이런 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걔네는 집이 몇십 킬로미터마다 한 채씩 있어요. 네, 예. 그럼 거기다가 이 선을 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 인공위성 사업자들한테 모든 TV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냐? 1메가bps. 1메가bps가 나도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터넷 창 하나 띄우면은 뚝뚝뚝 이러는 거야. 그런데 스페이스X가 딱 나와버리니까 최소 50메가bps 보자. 몽고 같은 데들도 중간중간에 유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항공기, 선박 이런 데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인 선박이나 무인 화물선에 앞으로 인공위성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사업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스페이스X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압도적 재활용 발사체 기술, 정부의 막강한 지원, 그리고 한 번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기하급수적 성장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X. 예. 너무 잘 나간다. 예. 그리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라 살 수 없는데 네. 살 수 있는 미국에 있는 상장사 중에 하나가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도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지금 18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스페이스X 같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요. 예. 여기는 통신 속도가 1메가bps밖에 안 되는 통신 회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올드 패션 위성 통신 회사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 회사는 언제 시작했냐면요. 모토로라 아시죠? 네. 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모토로라가 한때 세계를 모든 인터넷을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웠던 이리디움 SSC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가 98년에 설립된 거거든요. 그 사업이 못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 하나 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옛날 벽돌폰 같은 거 그거 네. 위성 벽돌폰 그런 네. 거군요. 그리고 그 예. 당시에는 인공위성 하나도 엄청 하니까 민간 사업자가 하기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 몇 번을 망했는데 이 망할 때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살려요. 아까 원랩이나 텔레셋 같은 회사처럼요. 그래서 얘를 꾸준히 살려가지고 지금은 1메가bps 나오는데 그럼 얘가 1메가bps니까 뭐 하자겠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스페이스X 말고 다른 위성통신 사업자 중에서 그나마 좋은 이유가 기존의 통신 위성하고 다르게 2019년에 새로운 위성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 올드 패션 업계에서는 그래도 신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나 군에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네는 미군이라든가 미국 정보를 위한 전용 위성도 있고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고객이 미군이에요. 그래서 이 미군이 얘네가 쓰는 전용망에서는 얘네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왜 되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나이지리아나 혹은 중국에서 하는데 현지 통신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청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면 문자 서비스나 이걸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군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리디움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걸 어디로 확장하냐? 혹시 가민이라고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계 같은 건데 전 세계에서 뭐 위치 같은 거 운동할 때 뭐 헬스케어처럼 하면서 위치하고 긴급 구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애들도 얘네 걸 써요. 그러니까 최근에 항공기나 이런 거에서도 위성통신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확장이 되고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워치에서 어디서 막 하다가 긴급 구조라든가 이런 예, 거 하는 예. 것들을 오지 같은 데니까 위성통신을 써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수요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만큼 아니어도 좀 쓸만하고 안정적이면 수요가 는다는 거죠. 근데 예. 이거를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게 이리디움의 지금 분기별 매출이거든요. 근데 예. 이 회사 보시면 아까 19년 정도에 이제 새 위성이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업점에서 21년 전으로부터 분기 매출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초고속 인터넷이 아님에도 나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영업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회사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은데 네.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이 회사는 매출이 100원이 나오면 운영 비용이 90원이어서 이익이 10원이 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운영 비용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음.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거의 감가상각비가 큰데 예. 그게 전체 매출액의 42%예요. 와. 그러면 이게 비용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현금으로 올곧이 꽂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신사나 전력회사들이 그냥 비용 현금으로 많은 것처럼. 근데 이런 회사가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은 계속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아까 1998년에 시작해서 부도나고 뭐하고 할 정도로 제대로 사업하는데 힘들어요. 네. 예.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하면 높은 고정비를 기반으로 굉장히 큰 영업 레버리지가 있고 이게 만약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망하지 않게 방치하지 않고 무조건 살리려고 한다라는 게 이야. 우주 산업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죠. 야, 완전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네. 뒷배가 그냥 든든한 거네. 예. 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되었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요. 예. 캐나다에 이런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을 하겠다는 텔레셋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 지금 인공위성 하나도 못 샀는데 코로나 등등으로 여러 위험이 겹친 상황에서 그래서 회사 부도날지도 모른다고 1월 10일 날 기사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1월 20일 날 캐나다 정부가 또 로켓 샀어요? 사업 지원하면서 지원책을 냈어요. 절대 망하게 두질 않는군요. 그렇죠. 정부가. 이미 이 텔레셋이라는 회사는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가 14억 달러, 4억 달러 이미 자본 투자와 자금 지원을 했는데 여기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 그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 죄다 망했다고 얘기 예. 드렸잖아요. 저는 그 망한 이유를 하나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관점에서 시작한 애들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제조도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초창기 때 로봇으로 완전 생산하겠다라고 했다가 망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아니야 그러면 사람 쓰고 하는 거고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뭐 IT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사실은 수많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회사들이 이걸 실물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도 그런 거고 테슬라가 위대한 거는 IT적인 마인드에 플러스 실물 제조 역량까지 겹치면서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 스타트업의 핵심은 이 실물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주 산업 내에서 실물 제조 역량을 탄탄하게 갖춘 기업은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어로젯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이라든가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 나사가 우주에다 쐈던 SLA라는 발사체에 여기 이제 이 로켓도 이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52주 신고가고요. 2020년 12월에 로키드 마틴이 이 회사 인수했다고 덤벼들었다가 다른 회사들이 경쟁사들이 독과점 이슈 걸어서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L3 해리스라는 또 다른 기업이 이 회사 전액 인수하겠다고 또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럼 L3 해리스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들이 엔진을 역량이 자기들이 못하고 서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실물 제조 역량이 있으면 시장에서 부각받는다라는 거고 그럼 이전 관점에서 그럼 또 다른 실물 관점에서 주목할 애가 뭐냐? 소형 인공위성이에요. 기존의 인공위성들은 아까 로켓맨 우스만 그러면 한 대 몇 억 달러씩 하는 엄청 크고 비싼 건데 지금 미국 정부나 민간 쪽에서 보인 게 뭐야? 요만한 위성 수백 개 수천 개를 깔아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저궤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인공위성 로키드 마틴도 만들고 노스만 그런도 40년 만들었으니까 하면 되지. 이 얘기는 대형 트럭 잘 만드는 회사 보고 소형 미니차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가 테란 오비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테란 오비탈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지금 52주 신저가로 쫙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얘네가 위성 관련돼서 소형 위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2022년에 로키드 마틴이 얘네한테 전환사채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부 소형 위성 만드는 제조 시설에만 투자를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납품을 해서 로키드 마틴한테 납품했고 로키드 마틴 얘네 부품을 가지고서 아까 SDA에 드는 소형 위성을 납품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군이나 이런 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주 산업이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실물 제조 역량과 군과 역량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정부 입장에서 민간 업체를 키워주고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쟁을 시켜서 이 나라에서 이 회사도 시켜보고 이 회사도 시켜보고 해서 이 중에서 난 제일 잘하는 애만 고를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뭘 잘해 얘가 그럼 이 회사는 죽이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살린다. 망할 것 같으면 돈 주고 투자하고 한다는 게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중요한 섹터들이 특별하게 있어서 이 섹터는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도 그렇고요. 있는 투자비가 걸까요?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인공위성 하나 그 라인 만드는데 아까 제가 그 이리디움 얘기드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이리디움 말고 수십 개 회사들이 있다가 죄다 망했어요. 예. 심지어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도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 X가 나오기 전에는 위성을 깔고 전 세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간 업자들이 그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추는 혁신을 성공을 했는데 예. 그래도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에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한 번 쏘고 그냥 돈 날려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장장 이제 실질적인 효용이 돼야 되고 경제성이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한 8, 9부 능선이 갔는데 재정적 위기가 안 돼서 하는 애들은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저희 현대상선 뭐 망했을 때 뭐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해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 혹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SK텔레콤이 만약에 뭐 재무적으로 큰 위기가 처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거 그냥 민간으로 팔아버리면 될까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하이닉스 중국에다 매각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위기가 닥쳐가지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너무 하나하나가 소중한 점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각 국가별로 우주 산업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별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자국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배터리 같은 것도 사실 비슷한 거고 반도체도 최근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보다 전쟁이라는 요기들이 가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또 골치 아픈 것 중에 이제 기업 얘기는 제가 요 세 가지 기업을 통해서 대충 예. 얘기를 드렸고요. 예.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우주 환경이 있다는 걸 아는데 플러스 저희가 하나 좀 더 아셔야 될 게 예. 중국이에요. 화면 좀 잠깐 보시겠어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작년에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두 번째로 많아요. 많이 쐈죠. 러시아나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게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얘기지 중국이 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주정거장 작년에 띄웠거든요. 예. 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 말고 국가 전용 우주정거장은 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없애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이제 러시아가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가 작년 12월에 중국이랑 우주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2035년까지 달에다가 공동 우주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웬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달에다가도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창어 계획이라 해서 달기인데 이거를 우주 역량이 지금 중국이 많이 썼다 하더라도 이 궤도 쏘는 거하고 달까지 가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전통적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랑 합쳐서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우리 둘이 35년에 중국의 달에다가 공동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군사적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예. 미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있다. 뭐냐면 여기 궤도가 있고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인공위성을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가정으로 이럴 일은 없겠죠. 싸운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 위성부터 파괴시켜야 돼요. 그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쏘면은 대충 아니까 공격이 되죠. 뒤에서 치면요. 아, 그럼 지상에서 위성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는 나 혹은 위성과 위성 사이에 있는 건 잡는데 예. 지구보다 멀리 있는 달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지구와 달 사이의 중간에 이런 애들이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게 한국 분들은 무슨 공상과 같은 얘기 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장성이 이걸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 2022년에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시무주 혹은 시스수루라고 하는데 여기를 운항하는 비행대대를 창설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달의 기지가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 손잡고 달의 기지가 있으면 네. 달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예. 그 사이에 뭔가 방패막이 있어야 감시라고 혹은 방패막이 있어야 달과 된다?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감시를 하거나 여기에 있는 것들 잡아야 해서 별도 비행단을 창설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프로젝트로 우주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 달과 지구 사이의 중간에 감시 위성을 지금 빨리 해야겠다 해서 이미 발주를 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예. 아르티메데스 프로젝트가 급해진 거예요. 중국보다 만약에 달에 늦게 도착하거나 달 기지를 늦게 건설하면 이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달 주인도 없다는데. 네. 위원님, 예. 지구 표면이 여기 있으면 위성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예. 여기서 그럼 지상에서 즉 중국 본토에서 뭘 쏴서 예. 미국의 위성을 떨어뜨릴 수 있나요? 지금 그런 것들도 이미 무기택 있는 수없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예.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 위성에서 위성을 공격하는 기술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겠죠. 위성이 미국의 위성을 예. 보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다른 저 천장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격했을 때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감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24시간으로 계속 아래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고 있잖아요. 아, 위성에 위로는 안 하고 안, 있으니까. 위로는 뒤에는 안 설마, 보이죠. 설마 싶어서 카메라 안 달았구나. 아니 카메라는 아래쪽으로만 보죠. 지면만 보죠. 그렇긴 하겠다. 아, 그래서 예. 그럼 지금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리가 감시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거는 지상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근데 이제 저는 농담처럼 생각하는데 네. 미국 군은 이미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미 군대를 창설하고 가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달 프로젝트가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미국 애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중 패권 전쟁이나 전쟁이 벌이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만약에 중국군이 미국의 위성을 먼저 요격하거나 공격하는 스태가 되는데 거기서 달을 가지면 우리가 1차적으로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달을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달 프로젝트가 지금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위성에다가 뒤쪽 백 카메라를 달면 되는데 굳이 달까지 간다는 건 그리고 이제 달을 가면은 뒤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와 고지를 선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달은 상업적으로는 당장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은 궤도가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네. 달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해졌고 예. 여기도 전쟁에서 중요해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자료 보시면 군과 정부 중심의 국가적 총력전이라는 관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평가하실 때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미군과 나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정부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예. 이쪽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증가하거나 매출이 질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통과한 올해 국방 예산에서 우주군 예산은 20% 이상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 투자가 늘었고 그럼 그 수혜를 적에도 인공위성이라든가 재활용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가 가져가겠죠. 상업용 이미지 회사가 아까 만든 국가 정찰국으로부터 지금 수주를 받았는데 이 수주는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고요. 뭐 UA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페이스X 하나한테만 단독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 대신에 GM이라든가 포드를 IRA 법안을 밀어주는 것처럼 UAL을 밀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작업들이 나올 거고 뭐 테란 오비텔 같은 회사들은 소형 인공위성 시장이 앞으로 미국 정부라든가 국가 차원이라든가 상업적으로 커지니까 이것에만 제조에만 특화하면 성공할 수 있고 원앱이나 텔레셋은 재무제표 딱 보면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투자하고 덥지만 그래도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결과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주 기업을 투자하실 때 저는 이제 결국은 투자자니까요. 뭐 제가 전쟁 얘기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까 기업들을 보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주 기업들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력전이에요. 작년부터 총력전을 표명했고요. 제가 여기 한국 자료에서 나왔는데 2022년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우주산업진흥 별도의 회의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키워야 되고 달과 화성까지 언제 보내고 어떤 일을 하고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고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개발청 얘기가 나오고 그쪽 사천이나 이런 쪽에 가고 거기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관여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보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산업의 트렌드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정학 갈등의 확산은 우주 산업의 수혜고 한국은 지정학 갈등이 수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과는 안 나올 거예요. 한국이 아직 뒤져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겠지. 예. 알겠지? 그리고 사실은 네. 저희 몇 분까지죠? 2분 남았습니다. 2분이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실 하나 빠졌거든요. 너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 뭐냐면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지금 아까 제가 IT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하고 전통 제조업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이런 애들이 하는 거고 노스만 구매나 이런 애들이 이게 약하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우주 산업을 가려고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관점의 제조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노스만 그룹이나 로키드 마틴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우주 산업을 가지 않으면 우주 산업에서 제조 경쟁력이 못 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하나 만든 다음에 딱 하고 오류 나면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깃허브라든가 오픈 소스에다 올리고 각자 막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다 공유를 해요. 예. 이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요. 근데 지금 노스만 그루먼이 이번에 B-21 폭격기라든가 그리고 요격 미사일체를 만들 때
이전보다 거의 몇십 분의 1로 기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스만 그루먼이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모든 부서 그리고 공급하는 모든 회사 그리고 그거를 주문을 한 미군 얘네들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망에서 현재 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공유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상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것들을 디지털 백본으로 의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여기에 맞춰서 3D 프린팅으로 빠른 속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하나 보시면 노스만 그루먼이라고 하는 제가 방위산업 대형주 중에 우주산업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애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제조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주산업 내에서의 스페이스X나 이런처럼 성공하거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라 오늘 얘기 못하지만 우리가 제조 역량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만 그루먼이 우주산업 못하고 테슬라한테 못 가는 것처럼 안 되는데 그 중심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생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최병찬 교수님께서 한국의 불평등 얘기하는 영상 며칠 전 거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일본과 독일이라고 하는 애들의 방식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화라는 거를 썼잖아요. 로봇을 많이 쓰고. 근데 그 자동화라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정해진 방식에 이겼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실리콘밸리 애들은 혁신과 공유를 통해서 했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거를 지금 제조업 방식에도 도입을 시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과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생산을 다품종 다량 생산을 값싸고 빠르게 생산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가장 비싼 우주산업에서 이미 실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산업을 키우려면 이런 부분을 우리도 쫓아가지 못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돈도 들어가고 있고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 그냥 난리인 거네요 한마디로. 우리도 예전부터 뭐 돈 많은 나라가 전쟁도 잘하기는 했는데 그 돈이 주는 영향의 격차는 이제 커지는 때도 있고 작아지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개뿔 정신력으로는 택도 없는 때가 있는데 예. 점점 더 그런 거 정신력으로는 안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시간 오버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생각 못했던 항상 이야기들 예.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시는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연구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 등장했던 뭐 미국과 중국의 충돌 내지는 그때 한반도의 입장 이런 것들은 그냥 예시입니다. 저희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예. 여러분 편 광고주 편입니다. 네. 예, 단백질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